쿨러를 뗄 수가 없어. 그럼 만약에 발열이 더 나서 쿨러를 바꿔야 되는데 쿨러를 못 바꾸잖아. 그럼 어떻게 돼? CPU가 타겠죠. 망가지죠. 그러겠네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버가 잘 안 됐어요. 생각만큼. 물론 어느 정도는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구세주가 하나 등장해 또. 뭔 구세? 펜티엄 치고 오버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오버가 잘 되는 CPU가 하나 또 등장해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 어떤 거죠? 안녕하세요. K벤치 최재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자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할 이야기는 이제 PC 하면 여러 장점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오버클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오버클럭이 이 PC 업계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네. 엄청나요. 뭐 생태계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고, 네. 그다음에 뭐 어떤 중요한 사건들도 있었다고 뭐 얘기 그렇죠. 들었고, 그리고 PC 부품에도 뭐 발전하는데 이바지했다는 뭐 그런 그렇죠. 영향도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오버클럭에 대한 모든 거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아주 심플하게 드릴게요. 이제 오버클럭이란 뭔가요? 쉽게 말해서 용어대로 얘기하면 그냥 클럭 오버, 클럭을 올린다 뭐 이런 뜻 맞나요? 그렇죠. 클럭을 올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규 클럭 이상으로 클럭을 인가하는 것을 오버클럭이라고 하거든요. 그쵸. 모든 반도체 칩은 작동 클럭이 있어요. 그쵸. 제조사가 권장하는 수치 이상으로 클럭을 올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버클럭이 그럼 가능한 이유는 뭔가요? 클럭을 내가 내장하고 있으면 외부에서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조작할 수가 조작할 없잖아요. 수가 없죠. 근데 클럭은 다 외부에서 인가해요. CPU가 꼽혀 있으면 CPU에다가 클럭을 인가해주는 칩이 외부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인보드에 있죠. 얘는 3GHz야 라고 나왔는데 외부에서 넌 3.1이야 그래 버리면 3.1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첫 번째 많이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반도체 생산 공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펜티엄이 한 공장 한 라인에서 나오느냐 다른 공장 다른 라인에서 나오느냐 그쵸. 같은 공장에서 같은 라인에서 나와요. 제조할 때 이것을 칩을 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한 공장에서 나오는 이 칩을 QC를 통과한 것을 분류해서 얘는 이 정도급, 얘는 이 정도급, 얘는 이 정도급으로 분류해요. 2.5기가라고 칩이 나왔는데 어떤 거는 3기가까지 가능한 것도 2.5기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쵸. 그거는 다 달라요. 내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마진 폭까지 계산해서 얘는 이 정도까지는 이 칩, 이 정도까지는 이 칩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3기가까지 가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기가로 파는 경우가 있고 2기가까지밖에 안 되는 것을 2기가로 파는 경우가 있고 다 다른 거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지. 2기가로 나온 칩을 찾으면 이거를 3기가로 올리면 되겠네?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부가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아까 그 마진폭을 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칩을 하나를 반도체 웨이퍼를 하나 딱 찍어서 칩이 100개가 나왔어요. 2기가 칩은 30개, 2.5기가 칩 30개, 3기가 칩 30개가 나왔어. 시장에서 3기가는 필요 없어. 2기가만 줘. 그러면 2기가를 더 많이 만들어서 드려야 되잖아. 그럼 공장을 더 돌려야 돼. 그러니까 2.5기가, 3기가 칩은 계속 돌리고 있는데 얘는 칩이 남고 2기가 칩은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얘는 모자르고 그러면은 2.5기가씩 3기가 칩 버릴 거야? 아, 그래서 그러면은 클럭 다운을 시켜가지고. 그걸 버릴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2.5기가 칩, 3기가 칩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너 마킹 2기가를 그냥 여기다 내보내는 거죠, 그냥. 요즘엔 많지 않은데요. 옛날에 이런 경우 너무 많았어요. 특정 주차에 특정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오버클럭 수율이 장난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옛날에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도 램 쪽에서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모든 반도체는 네. 똑같아요. 네. 난 2666 DDR2666을 만들려고 내놨는데 266은 너무 잘 팔리고 3200은 안 팔려. 근데 똑같이 찍으면 이거 반 나와. 근데 이건 다 가져가는데 이건 안 팔리는 거야. 근데 3200을 가격을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 그쵸. 만약에 3200 가격을 떨어뜨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럼 시장이 이상해지겠죠. 2666을 더 떨어뜨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 네. 근데 이건 모자른데 얘를 떨어뜨린다고? 그럼 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그냥 3200 칩을 2660으로 마킹해서 그냥 내보내는 거죠. 시장 수급과 생산하는 게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문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칩을 찾아다니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오버클럭이 언제 시작됐는지. 8086도 가능해요. 이때도 그러면 오버클럭이
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까 제가 클럭은 외부에서 인가한다 그랬잖아요. 네. 인가할 때 외부에다가 얘는 10MHz야. 8MHz 꽂아놓고 10MHz라고 해버리면 그냥 10MHz 작동을 해요. 네. 네. 요즘에는 이거를 팩토리 오버클럭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팩토리 오버클럭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네. 그거는 8086, 80286, 80386도 다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메인보드가 있잖아요. 네네. 메인보드에 제가 아예 클럭을 세팅해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칩을 석션해서 떼내. 그 다음에 다른 칩을 바꿔 넣어. 딱 부팅하면은 바로 오버클럭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재 일반 오버클럭하고 좀 다른 경우죠. 이제 소비자가 하는 오버클럭이 등장하는 거는 486부터예요. 아마 386 후기형도 후기형에는 최신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많이 적용해서 나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기능이 없는데 나중에는 이제 486이나 펜티엄 때 적용한 기술을 여기다 적용해가지고 보드를 만들어서 386을 꼽아서 쓸 수 있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보드가 후기에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이제 복잡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오버클럭이 처음으로 등장한 경우라고 그러면 흔히 486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486부터라고 하셨는데 왜 486부터고 왜 오버클럭이 가능했죠? 386하고 486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같은 펜티엄 4 그러면 CPU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쵸. 그때는 386 CPU가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아니 호환 CPU 빼고요. 네. 그러니까 386 SX는 16비트였던 80286 메인보드에 장착할 수 있는 CPU고 386 DX는 30비트 메인보드에 꼽아야 되는 이게 오리지널인 거예요. 그 CPU가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클럭을 외부에서 인가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모든 메인보드에 클럭은 다 뭐겠어요? 동일하겠죠? 동일하겠죠. 네, 그러니까 오버클럭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칩을 떼야 되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바이오스 세팅을 해. CPU가 하나인데. 그렇죠. 세팅할 필요가 없네요. 세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486부터 된 이유가 뭐냐? 486부터는 클럭이 다른 CPU가 등장하니까. 486의 FSB가 25, 33. 네. 그러면 외부에서 인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 그렇죠. 왜냐면 486 25MHz CPU용, 33MHz CPU용 메인보드를 따로따로 만들 수가 없잖아. 그렇죠. 누가 뭘 쓸지 모르니까. 뭘 쓸지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세팅을 다르게 할 수 있기만 하면 돼. 그렇죠. 고정할 필요가 없죠. 고정할 필요가 메인보드가 없죠. 두 개가 필요가 없어요. 메인보드 두 개 필요 없어요. 네. 하나만 이거 만들고 내가 25 쓸 때는 25, 35 쓸 때는 33이라고 세팅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딥 스위치가 등장하는 거예요. 딥 스위치가 뭔가요? 바이오스에서 오버클럭을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바이오스에서 오버클럭을 못 했어요. 바이오스 오버클럭을 못 하고 딥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메인보드에 스위치가 있어. 요즘에 메인보드에도 여전히 있는데요. 시모스 클리어 칩. 스위치가 두 개가 있으면 그거를 딱 꼽으면은 그때부터 바이오스가 클리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핀 두 개 나와 있는 거. 그런 스위치가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핀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스위치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거를 스위치를 이쪽으로 올리면 25, 이쪽으로 내리면 33인 거야. 네. 물리적인.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물리적으로 거기다가 스위치를 만들어 둔 거예요. 딥 스위치가 등장하니까 이때부터 오버클럭이 나오는 식으로 하는 거지.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야. 뭐라고 생각하냐면 딱 보니까 메인보드 뜯어보니까 이쪽은 25, 29, 33이래. 근데 내가 25야. 근데 이거 CPU를 33으로 내리면 얘가 작동을 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CPU는 25짜리인데 33 넣으면은 33으로 동작하면 좋으니까. 좋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한번 내려본 거지. 그래서 켜본 거야. 어머, 부팅이 되네? 근데 바이오스 처음에 딱 뜰 때 펜티엄 4 DX 33 딱 뜨는 거예요. 어머! 그 기쁨. 너무 기쁘잖아. 그쵸. 그래서 막 해보는 거죠. 근데 중간에 다운돼. 음. 에이씨, 안 되네? 그럼 다시 바꿔놓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광범위하게 퍼지다 보니까 누군가가 난 일주일 동안 썼는데도 문제 없어요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나는 33을 해놓는데 다운 안 된다고. 네. 나는 한 달째 쓰고 있는데 문제 없었어. 나는 1년째 쓰고 있는데 문제 없었어가 계속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말들이. 근데 이제 말들이 어디서 나오냐? 당시엔 PC통신. 네. 그런 성공 사례가 막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소문이 나잖아. 그러니까 그럼 나도 해가지고 누구나 다 딥스위치만 바꾸면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근데 누구는 33을 하면 실패하고 누구는 한 달 내내 문제가 없고 누구는 1년 내내 써도 문제가 없고 누구는
아예 부팅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 다른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절망하고 그렇죠. 이유가 뭐냐? 아까 제가 같은 내에서 출시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같은 생산 라인에서 제품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마진폭이 많은 애가 있을 거고 마진폭이 적은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적은 애는 다운되는 거지. 그렇죠. 많은 애는 살아남는 거고. 그러면 살아남는 사람은 너무 기뻐하는 거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내가 만약에 최지영 기자님이 486 25를 샀는데 33으로 오버클럭을 했어. 근데 작동하는데 한 달 내내 문제가 없었어. 게임도 잘 되고 다 잘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일단 돈 벌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돈 벌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첫 번째예요. 네. 그 다음에는요. 여기저기다가 했다고 그렇죠. 얘기하고 다니겠지. 이제 소문 내겠죠. 그건 당연히.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당연히 소문 내겠죠. 그런 소문은 소문에 소문을 타고 가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쫙 퍼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딱 뜯어보니까 자기도 있어. 그럼 나도 한번. 유행처럼 번지겠네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퍼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몇 가지 이제 사항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요즘 기준으로 하는 오버클럭의 기본이 이때 다 정립이 돼요. 요즘 오버클럭은 딱 두 개잖아요. CPU 기준으로 FSP 오버, 배수 오버. 그렇죠. 그죠? 배수 오버가 이때부터 등장하는 것도 486이에요. 왜냐하면 배수가 등장해요. 이때부터. 386까지는 배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칩셋과 CPU의 통로 25MHz, CPU 내 작동 클럭 25MHz 똑같아요. 근데 486부터는 CPU 내부에 배수가 생겨서 외부는 25, 33, 내부는 66, 100MHz가 등장하거든요. 그게 DX2. 그리고 DX4. DX4는 멀티플라이어가 배수가 3배. 네, 3배. 예. 그리고 DX2는 멀티플라이어가 2배. 2배. 25 곱하기 3은 75. 그래서 486 486 DX4 75MHz. 그래서 그렇게. 33 곱하기 3은요. 그럼 100으로 나오나요? 99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편하게 해서 그냥 100. 그래서 DX4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멀티플라이어가 등장을 하고 배수가 등장을 하고요. 이때부터 이제 너도 나도 다 오버클럭을 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한 가지 생기지. 뜨거워지잖아. 그렇죠. 발열이 생기죠. 그러니까 쿨러가 등장하는 것도 이때예요. 네. 386까지는 쿨러가 없었어요. 그냥 공랭이었어. 저 방열판? 방열판도 없었어요. 그래요? 방열판도 없었어요. 그냥 따면 CPU가 그냥 딱 있어요. 그 인텔 386 뒤에서 딱 보여요, 그냥. 칩처럼 이렇게 박혀 네, 있어요. 칩처럼 박혀 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그 칩이 25MHz야. 그렇죠. 뭐 25MHz 칩이 무슨 열사긴. 필요가 있어. 그쵸. 그러니까 486부터는 클럭이 올라가잖아요. 33, 66, 100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방열판이 등장해요. 그리고 쿨러가 등장하고. 근데 내 486은 까보니까 방열판만 있고 쿨러가 없어. 그러면은 오버클럭을 하면은 다운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기다 쿨러를 사다 꼽아두면 돼. 그죠? 그렇죠.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현지 오버클럭에서 사람들이 하는 기본 정립이 되는 게 다 이때부터예요. 방열판을 더 큰 걸 사다 꼽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쿨러도 더 큰 걸 사다 꼽아. 아니면 RPM도 더 높은 걸 사다 꼽아. 486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펜티엄 얘기를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펜티엄으로 넘어가야 되죠. 네. 네. 그럼 펜티엄 때는 486보다 더 광범위해지긴 하죠. 그렇죠. 이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버클럭이 이제 확전되는 시기예요. PC를 사용하는 매니아들 사이에서 오버클럭이 된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펜티엄 시절. 그러면 이제 펜티엄 시대에서 오버클럭은 어떤 경우가 있나요? 이때 당시 오버클럭은 지금의 오버클럭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오버클럭은 뭐냐면 하위 제품을 상위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기술이에요. 아예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성능을 올린다 뭐 이런 네.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의 오버클럭은 뭐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원래 성능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구현한다. 그쵸. 이때는 그게 아니고 하위 제품을 상위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기술. 더 뭔가 다이나믹했네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486 25MHz짜리를 33MHz짜리로 둔갑시키는 기술. 딥스위치만 바꾸면 33으로 바뀌어버려. 그럼 내가 33을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작동을 잘하면 상위 제품을 사고 싶어요. 근데 저건 못 사겠어. 너무 비싸. 그런데 하위 제품을 사서 그러면 오버클럭을 상위 제품으로 치환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작동만 잘하면 60짜리를 66으로 바꿔버리는 거. 첫 번째. 네. 제가 펜티엄 60 샀거든요. 60을 딥스위치 바꿔서 66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돼요. 안 될 수가 없잖아. 이전에도 했던 거니까. 네, 이거는 이 정도 마진은 있어요. 네. 이제.
그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펜티엄이 P54C로 올라가면 75, 90, 100이거든요. 네. 클럭이. 그럼 75짜리를 100으로 만드는 거지. 75짜리를 90으로 만들거나 100으로 만드는 거예요. 펜티엄이 이제 P54CS로 가버리면 120, 133, 150, 166, 200이야. 종류가 훨씬 많아지고. 종류가 더 많아지잖아요. 네, 네. 근데 내가 120을 사서 오버클럭 해가지고 200을 만들었어. 펜티엄 200만 딱 썼어요. 그러면은 나는 돈이 얼마나 굳은 거야. 진짜 엄청나게 많이 굳었겠네. 돈이 많이 굳죠. 그러니까 여기다 쿨러를 사다 꼽는 거야. 왜냐면 그 비용은 이제 써도 되는 거야. 그렇죠. 20만 원짜리 CPU를 60만 원짜리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런데 쿨러 5만 원 더 든대. 그것까지 뭐. 그쵸. 그래서 가장 많이 했던 게 120메가 펜티엄이면은 60 곱하기 2거든요. 네. 그러니까 66 곱하기 2로 만드는 거죠. 그럼 133. 143. 예. 그다음에 66 곱하기 2면은 133인데 네. 이거를 60 곱하기 2.5로 만들어. 배수도 딥스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어요, 이때는. 네. 배수를 내리고 FSB를 올려요. 그러면 133, 150이 돼버려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성공했잖아. 네.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배수를 또 올리는 거야. 60 곱하기 3. 60 곱하기 3 하면은 180이잖아요. 그리고 66 곱하기 3. 그럼 200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씩 올리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버티나. 조합해봐가. 그래서 안 돼? 그러면은 쿨러 사다 꼽았어. 상위 제품 CPU로 둔갑시키는 게. 모든 제품이 한두 등급은 다 되고요. 세 등급 정도 되는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120이 180이 됐다라는 사례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펜티엄이 120부터 200까지 있잖아요. 네. 그럼 200이 오버가 잘 됐어요? 120이 오버가 잘 됐어요? 잘 되겠어요? 120이 잘 되지 않을까요? 당연 아까 제조 공정 설명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QC야. 그러면 얘가 더 잘 될 거 아니야. 그쵸. 네. 같은 공장에서 200짜리가 나왔으면 120이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은 걸 사서 높은 걸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지금의 오버클럭은 200짜리를 사서 240으로 그쵸. 더 올리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는 하위 제품을 사서 상위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돈은 없고 돈은 없고 저건 쓰고 싶고 좋은 건 쓰고 싶고. 근데 이제 저거를 내가 공부만 조금 해서 용돈 벌어가지고 쿨러 사오고 뭐 사오고 해서 120을 200으로 둔갑시킬 수 있대.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PC 잡지 같은 거 보면은 막 오버클럭 하는 법, 막 그런 거 이제 특집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 다 매진되는 거야. 그 잡지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잡지사들도 있나 그런 이제 정보를 주는 곳들도 그런 정보를 줄 수밖에 없죠. 잘 팔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120을 사서 200으로 올렸어요. 작동을 해요. 한 달 때 버티고 있어요. 근데 시재영 기자님이 제 얘기를 듣고 사셨어. 120을. 근데 나는 안 돼. 그러면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짜증나죠. 짜증나죠. 그러면 이제 산대 가서 바꿔주세요. 그리고 안 바꿔줘? 그러면은 어떻게든 간에 분량을 내는 거야. 자체 물량처럼 나게. 사실 분량을 내. 어떻게든 간에. 대신에 이제 외부에 핀 같은 거 타면 안 되니까 핀을 안 타게 해서 분량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가서 바꿔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거 바꿔주겠어요? 안 바꿔주겠어요? 바꿔주겠죠. 바꿔줘야죠. 그럼 바꿔주고 또 해보는 거지. 팔아, 중고로. 그쵸. 그 또 사. 또 사가지고 또 도전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걸 하는 거죠. 이게 한창 유행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이때부터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저가형과 고가형 CPU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고. 아키텍처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 두 제품은. 차이가 없어요. 클럭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근데 지금 거꾸로 지금 메리트 없는 이유가 클럭 말고 다른 것으로 네. 성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는 클럭 하나만 차이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어거지로라도 어떻게든 간에 해보려고 하는 거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때를 써서라도. 때를 써서라도. 그러면 이게 펜티엄 1이었으면 이제 펜티엄 2 때도 이런 게 있었나요? 펜티엄 2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펜티엄 2가 클라마스하고 대슈츠거든요. 네. 하위 제품은 FSB가 66, 네. 뭐 상위 제품은 FSB가 100 네. 이렇게 돼요. 처음엔 66MHz 제품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펜티엄 2 300MHz 제품이 나왔는데 66 FSB예요. 가정에서. 근데 얘를 100으로 바꾸면 45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펜티엄 2 450은 가격이 막 100만 원이 넘어가. 그러면은 난 20만 원짜리 사서 100만 원짜리 만들면 해피하잖아요. 그쵸. 근데 메인보드에 보니까 66, 100 딱 있어. 해보는 거지. 해보는 거네. 네. 근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배수를 내리면 되지. 배수를 또 조정해가지고. 배수를 내려서 450까지는 그래 안 된다. 그러면 한 400까지만. 400. 그래도 돈 벌었다. 네, 그렇죠. 그래도 돈 묻는 그래, 건데. 그것도 안 돼? 그럼 350까지만. 아, 그것도 뭐. 근데 펜티엄 2는 오버가 잘 안 됐어요. 아, 그래요?
펜티엄 2가 슬롯 타입이죠. 아 이렇게 꼽는 거. 꼽는 CPU, 슬롯형. 아, 그러니까 그 이전에 펜티엄은 지금 우리가 쓰는 CPU 타입이었다고. 아 그러네요. 뭔지 알 거예요. 이제 뭔지 생각날 이제 거예요. 생각나네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 장착하는 방식을 왜 했냐면 지금 L2 캐시가 어디 있어요? CPU 내부에 있죠. 내부에 있죠. 네. L2 캐시가 CPU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펜티엄 2를 뜯어보면 가운데 CPU 칩이 있고요. 양 옆에 L2 캐시가 있어요. 칩을 따로 이렇게. 네. 그거를 PCB에 납땜을 해. 그러니까 CPU 하나에다가 L2 캐시 칩을 납땜을 해. 그 PCB를 만들어.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처럼 소켓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거 앞뒤에다가 뒤에는 쿨러를 받고 앞에 커버를 받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CPU를. 모듈처럼 이렇게. 모듈처럼 만든 거예요. L2 캐시를 안에다 왜 못 집어넣었을까? 미세 공정이 안 된다고. 그렇죠. 하죠. 네. 그래서 뺀 거예요. 그냥 그냥 소켓 방식으로 네가 차라리 이렇게 만들면 되겠어. 이 캐시의 작동 클럭이 CPU보다 낮아. CPU가 450이면 이건 반인 거예요. 나중에 펜티엄 3로 바뀌잖아요. 네. 바뀌면서 펜티엄 3가 처음에는 똑같은 슬롯 방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카퍼마인부터 다시 칩 형태로. 칩 형태로 바뀌죠. 그러면서 L2 캐시가 안에 들어가요. 아, 얘가 성능이 확 올라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서 펜티엄 3가 한참 팍 붐이. 그래서 일었던 게.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부가적으로 하나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 CPU 잘 모를 거예요. 펜티엄과 펜티엄 2 사이에 CPU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요? 네. 펜티엄 프로. 모르겠어요. 처음 펜티엄 1과 펜티엄 2 사이에 펜티엄 프로라고 있어요. 인텔이 최초로 만든 워크스테이션 CPU가 펜티엄 프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안 팔려. 그냥 비싸. 비싸겠죠. 안드로메다로 비싸. 그래서 이게 안 팔렸어. 그래서 이 펜티엄 프로를 가져와서 리테일 판매용으로 만든 게 펜티엄 2예요. 오버가 잘 안 돼, 얘는. 쿨러를 뗄 수가 없어. 그럼 만약에 발열이 더 나서 쿨러를 바꿔야 되는데 쿨러를 못 바꾸잖아. 그럼 어떻게 돼? CPU가 타겠죠. 망가지죠. 그러겠네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버가 잘 안 됐어요. 생각만큼. 물론 어느 정도는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구세주가 하나 등장해 또. 뭔 구세? 펜티엄 2가 오버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오버가 잘 되는 CPU가 하나 또 등장해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 어떤 거죠? 그게 셀러론. 제일 낮은 등급 아니에요. 셀러론이 등장해요. 셀러론이 이때 당시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멘도시노, 하나가 커빙턴. 커빙턴과 멘도시노가 있는데 커빙턴은 이거 제가 군에 있을 때 나온 CPU예요. 군에 군복무하고 있을 때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나왔어요. 정확하게 제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이 커빙턴이 제가 아까 펜티엄 2가 오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슬롯형. 슬롯형이고 L2 캐시가 네. 외부에 있기 때문에 L2 캐시를 빼버렸어. 그럼 CPU만 있는 거예요, 그냥? CPU만 있어요. 그러니까 PCB에 CPU만 있어요. 그러면은 뭐 오버 한 번 도전해보고 뭐 그죠? 다른 문제 없겠네요. 그렇죠. 네. 커빙턴을 꼽아서 오버를 하는 거야. 근데 266짜리가 450까지 가.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예요, 오버가. 그러면 또 해볼만 하죠. 그러니까 해볼만 하죠. L2 캐시를 아예 빼버렸잖아요. 그럼 성능이 또 확 아작이 나는 거지. 그렇죠. 네. 지금도 L2 캐시 영향 엄청 심하죠. 지금은 L3도 영향 심해요. 지금 뭐 L3까지도 뻥튀기 시켜야 되는. 그죠? 지금은 L3도 이렇게 하는데 당시에 L3는 없었고요. 당시에 L3가 어디 있었는 줄 알아요? 보드에 있었나? 네, L3가 보드에 있었어요. 커빙턴이 나왔는데 오버는 잘 돼요. 266짜리가 이게 FSP 66짜리거든요. 얘가 FSP 133이 먹어. 거의 2배까지. 66이 다음이 100이고 다음 133이잖아요. 얘가 FSP 133이 먹어. 그러니까 2배가 오버가 되는 거야. 266이 533이 돼. 그러니까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너무 싸니까. 그렇죠. 셀러는 이거 셀러론 CPU가 당시에도 7만 원, 10만 원 이랬어요. 하이 이걸 등급인데. 펜티엄 4가 얼마였는 줄 알아요, 당시에? 얼마였어요? 펜티엄 4가 제일 싼 게 MSRP가 제가 보니까 400 몇십 달러였어요. 당시에. 당시에. 그러면은 환호로 계산하면 기본 60만 원인 거야. 5, 60만 원. 당시면은 뭐 엄청나게. 거기다가 그 당시 기준가로 지금 60만 원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비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PC는 여전히 돈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였어요. 여전히. 거기에다 고성능은 더 돈 있는 사람만 쓰는. 그렇죠. 그러니까 목을 매는 거야, 오버에. 6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된다는데. 지금의 한두 단계 올라간 그게 거는 아닌 거지. 그쵸. 예. 이걸 사다가 펜티엄 2의 근접까지만 가면 나는 돈 버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커빙턴을 사다가 꼽아보는 거야. 근데 오버는 잘 돼. 근데 오버는 잘 되는데 성능이 안 나와. L2가 없어져서. 그래서 얘가 잘 안 팔려. 망해. 펜티엄 2 쪽은 다 이렇게 뭔가 예, 다 좀 조금 이제 나사가 하나씩 이때가 빠져 있네요. 약간 이제 오버클럭에 약간 침체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구세주가 등장해요. 뭐죠 이게? 이때 시절에 네. 펜티엄 2 셀러론 시절에 오버클럭으로 가장 유명했던 CPU를 딱 하나 대라. 그러면 얘예요. 뭐예요? 멘도시노. 그것도 셀러론이? 셀러론 멘도시노. 얘는 아까 제가 SRAM이 외부에 있다 그랬잖아요. 펜티엄 2는 SRAM 빼버렸어요. 네. 그러면 SRAM 빼서 SRAM 없잖아. 네. SRAM 빼버리니까 성능이 너무 안 좋잖아. 이때이 왜냐하면 인텔이 저가형 시장 공략을 해야 됐거든. AMD, 네. 사이릭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을 막으려고 CPU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안 좋아 성능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막아야 되겠고. 이건 CPU가 안 좋고, 이건 성능이 안 좋고. 그러면 어떻게 해? 가운데 중간 타협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SRAM을 박으면 너무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SRAM을 안 받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멘도시노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L2 캐시를 안에 넣어버려요. CPU에다가. 네. 셀러론인데 그러니까 펜티엄 3에 하던 것을 이제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셀러론인데 SRAM을 안에 넣어버려. L2 캐시를. 대신에 4분의 1만. 아, 조금만. 네. 뭐 그래도 그러니까 원래 512였거든요. 네. L2 캐시가 512kB였는데 128만 넣어요. 근데 CPU 안에 넣어요. 근데 전에도 저희가 메모리 때도 얘기 잠깐 했지만 안에 넣은 것과 밖에 있는 것이 어느 게 성능이 좋아요? 안에 있는 게 당연히 좋죠. 그렇죠. 네. 밖에 있는 거는 클럭의 반으로 작동하고요. 안에 있는 건 클럭 100% 작동을 해요. 어떻게 용량이 똑같으면 어떤 게 성능이 좋아요? 당연히 안에 있는 게 좋죠. 그렇죠. 근데 용량이 4분의 1이야. 근데 안에 클럭은 밖에 있는 거의 2배야. 있으면, 그러니까 근접해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사서 펜티엄 2로 바꾸는 거지. 또 오버클럭 해가지고 이걸 사서 오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차피 CPU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SRAM으로 영향을 안 받잖아요. 네, 이걸 사서 오버를 해요. 근데 66짜리가 똑같이 133까지 가는 거지. 멘도시노가. 그러니까 멘도시노 266, 300, 333이 533, 600까지 가는 거예요. 와. 이러면 펜티엄 2를 뺨을 때리는 거지. 이게 펜티엄 2는 50만 원이야. 근데 난 멘도시노를 샀어. 이걸 가지고 FS 133으로 올렸어. 근데 성능이 얘랑 똑같아. 그러면은 멘도시노를 살 거예요? 이걸 살 거예요? 당연히 맨도신을 하죠. 이거 멘도시노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데이트를 해요. 이게 셀러론이 지금도 있죠, 셀러론이. 네. 근데 지금 셀러론 안 사죠. 안 사죠. 셀러론 사람은 없어요. 셀러론이 가장 흥했던 시절이 이때예요. 멘도시노. 역대 셀러론 중에서 가장 많이 팔았던 셀러론이 뭔가요? 멘도시노예요. 이것 때문에. 왜냐면 얘가 왜 잘 팔렸어요? 오버가 잘 돼서. 아무 이유가 없어. 얘는 오버가 너무 잘 돼. 그리고 오버가 되는 만큼 성능이 나와. 왜? L2 캐시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전작은 L2 캐시가 없으니까 클럭은 올라가도 성능이 안 나는 거고, 얘는 어쨌든 4분의 1이지만 들어가 있으니까 성능이 확 하고 나는 거죠. 그러니까 펜티엄 2를 뺨을 때려. 이때가 국민 PC 시대야.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네.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셀러론을 미친 듯이 셀러론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과장해서 얘기하면요. PC의 10대 중에 7대는 셀러론이었어요. 10대 중에 7대는 셀러론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셀러론이 히트했거든요. 한 대가 AMD나 사이릭스였고 2대가 펜티엄 2인 거예요. 네. 이때 당시에 진짜 많이 팔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사서 오버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메인보드 팔리는데 어디 팔리는 데가 발등에 불 떨어진 거지 이때부터. 그러니까 오버가 되는 보드 안 되는 보드가 갈릴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예. 갈리잖아. 그러니까 오버가 잘 되는 보드를 사면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것만 살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사서 했어. 그러면 정보가 공유될 거 아니에요. 이때는 인터넷도 있었어요. 예. 케빈치도 이때 있었어. 네. 정보가 공유되기 시작하잖아. 미친 듯이 이거를 찾아다니는 거지. 그때 히트한 게 유니텍 MSI 보드. 그 다음에 아비트. 그 다음에 아수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3A가 되는 거예요. 오버클럭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시장에 팔리는 CPU의 절반 이상이 셀러론만 팔리고 멘도시노만. 그거를 사람들이 사다가 오버클럭에서 쓰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다 하는 거야.
안 하면 나쁜 놈인 거야. 안 하면 멍청한 거겠죠. 안 하면 멍청한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모두가 사서 다 해야 되는데 이 보드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보드가 시장에서 팔리겠냐고. 안 팔리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조사들도 눈치를 채잖아요, 이제부터. 그러면은 오버가 잘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 보드를. 그렇죠. 그러니까 미친 듯이 이쪽 기술이 강화되기 시작해요. 보드 회사에서 이제 보드 회사에서 이 기능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때부터 오버클럭을 강화하는 기술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버클럭을 잘 되는 보드, 안 되는 보드, 오버클럭이 잘 되는 브랜드, 안 되는 브랜드가 이때부터 이제 만들어져요. 막 갈리기 시작하고.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현재 보드 이 구조를 만든 거기도 해요. 예. 1차 세팅이 이때부터 되는 거예요. 이 나중에 얘기해 주실 뭐 영양 같은 거에도 이제 예, 포함이 나중에 되는 잘 거죠. 디테일하게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시점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아, 그쵸. 그거는 좀 그럼, 양해해 네, 주시고 아시는 분들께서 혹시 알고 계시면 그 댓글이나 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상위에다가 제가 고정 댓글 찍어 놓겠습니다.